오늘 영상은 안과에 가면 꼭 받아야 되는 가성비 검사 3가지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해당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검사를 받으시고 아니면은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내 안과 검진은 언제 받아야지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몇 살에 언제 받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나요? 시기가 있고 조금 복잡해요. 연령대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위에 표를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자, 유아 안과 검진은 출생 후 6개월에 처음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 1세에 받고 만 3세에 받고 그 이후로 만 6세까지는 1년 간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6세에서 만 14세는 6개월 간격으로 안과를 내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다가 50대 때부터는 다시 6개월 간격으로 간격을 좁혀서 내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당뇨병성 만마병증이나 안과적 질환이 있다면 건강검진 기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간은 특이 질환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검진을 매년 받으라 그러고 1년에 2번 받으라 그러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저는 딱 유아기, 성장기, 노년기 이 시기에는 안과 검진을 놓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그 밖에는 눈이 충혈되거나 아프거나 보이는 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그럴 때 안과를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기에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눈의 시력 발달은 만 6세에 아예 끝나버리거든요. 만 6세까지 시력 발달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라식, 라섹 다 받아도 시력 발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출생 6개월 후 뭐 만 1세, 만 2세 그때 오는 거는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큰 의미를 두진 않고 만 4세에 내원하는 게 이제 시력 발달이 얼마나 됐는지 이때 시기에 0.4에서 0.6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나온다면 추가 검사를 받아서 안경을 써서 시력을 최대한 발달시켜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돋보기 도수를 가진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돋보기 도수가 너무 세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시력 발달 자체가 안 해버려요. 그러면 돋보기 안경을 씌워서 잘 볼 수 있게 눈에 자극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시력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 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시력이 1.0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만 6세 이전에 눈에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하면 바로 네. 다 고칠 수 있나요? 사실 뭐 망막이나 실신경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그건 못 고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대부분의 시력 발달이 안 하는 약시는 도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안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미국에서 보고된 연구를 보면 80%에서 90% 이상은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두 번째로 성장기, 특히 만 8세에서 만 12세에는 6개월 간격으로 안과 여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가 키 크는 시기거든요. 키 크는 시기에 눈이 앞뒤로 마찬가지로 길어져서 근시 진행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근시 진행이 빨리 일어나는 시기인데 뭐 안과를 6개월 만에 왜 가야 돼? 안경을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근시 진행이 빠르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뭐 드림랜드라든지 마이사이트 소프트 렌즈를 낀다든지 마이오가 난약을 넣는다든지 이런 근시 진행 억제 치료가 없었는데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의 근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8세부터 만 12세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라는 게 이때 와서 시력 측정을 매번 해요. 그래서 시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근시가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줄 수 있는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과를 놓치지 말고 꼭 내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근시가 많아지면 나중에 성인 돼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도근시, 근시가 많은 사람의 문제는 도수가 나쁜 게 아니라 눈이 앞뒤로 길어져요. 이게 눈이 앞뒤로 길어지다 보면 눈 안에 있는 구조물이 다 약해져서 성인이 됐을 때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그런 합병증이 막 20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시진행 억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50대가 되면 6개월 간격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때부터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시기거든요. 40대에서부터 주름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도 노화는 모든 사람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해달라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검진 때도 안압, 나한 시력, 황반부의 안저 사진처럼 이런 검사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받아야 되나요?
건강검진 받을 때 나은 시력아나 만져사진 검사를 받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2%씩 좀 부족하달까? 이게 나은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안경을 끼고서 얼만큼 최대로 볼 수 있는지 최대 교정 시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나은 시력을 주로 보고 또 안저검사할 때도 건강검진에서는 시신경과 황반을 볼 수 있는 요만한 작은 사진으로 보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근데 안과에서는 나머지 부분 들 수 있는 광각 쪽으로 찍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 한마디로 건강검진을 받으셔도 안과에 내원하셔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에 내원을 했어요. 받으려고. 꼭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검진이 있을까요? 가성비 플러스 눈에 전반적인 질환이 있는지 모두 확인 가능한 검사, 이 딱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시력 검사를 포함해서 내가 안경을 쓰고 최대 얼만큼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빗절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눈의 압력을 확인하는 안압 검사. 세 번째로 전체적인 망막 모양과 시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광각 안저 촬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현미경 검사라고 있거든요. 슬립 검사라고. 이거는 사실 안과에 내원하는 모든 100% 환자분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그냥 기본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검사만 하면 웬만한 안과 질환은 놓치지 않아요. 이 검사를 다 해도 한국에서는 사실 10,000원대의 진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위에 검사 받으려면 몇십만 원 기본으로 듭니다. 최근에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내원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급여 처방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거 다 비급여 처방이라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미국에서 한 번 받으면 20-30은 기본으로 깨지고 한국은 이렇게 해봤자 뭐 10만 원 덜 나오는데 한국이 무조건 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급여로 처방내도 싸다 외국보다. 근데 우리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000원대의 검사 다 할 수 있다. 무조건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진 항목들도 있을까요?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밀 검사가 되겠죠. 우리가 뭐 CT나 MRI 찍으면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학 단층 촬영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눈 안쪽에 있는 뭐 시신경이나 망막을 정밀하게 하나씩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이 검사는 보험 수가를 받으면은 몇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 MRI나 CT 찍을 때도 모든 케이스에서 다 찍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 OCT도 안과에서 모든 환자들이 다 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해서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OCT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황반부 OCT와 시신경 OCT가 있는데 각각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황반부 OCT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사물이 휘어져 보일 때, 두 번째로 다른 이유 없이 시력 저하,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없는데 덜 보여, 이럴 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시야가 왜곡이 발생했을 때, 네 번째로 커튼 친 것처럼 시야의 일부분이 가려져 보일 때, 이때는 황반부 OCT를 받아야 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시신경 OCT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안압이 21 이상인 사람, 고안압인 사람은 이 시신경 OCT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는 사람, 세 번째로 가족 중에 녹내장을 앓고 있는 사람, 부모가 녹내장이면 자식은 걸릴 확률 2배, 형제가 있으면 걸릴 확률 8배가 증가되거든요. 네 번째로 건강검진이나 안과에 내원해서 시행한 안저검사상 시신경 이상 소견이 있는 분, 이분들은 시신경 OCT 정밀검사를 받아야 돼요. 시신경 OCT나 황반부 OCT가 비싸다 보니까 자주 받기에 약간 망설여지고 싫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절대 과잉진료 하는 스타일 아닌데도 전 녹내장만큼은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 한다 싶을 정도로 검사를 자주 해요. 녹내장 검사는 매번 검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나빠지는지 속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면은 녹내장 안약을 더 써야 되거나 바꿔야 되고, 이 속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예전 녹내장 약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바뀌게 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 맨날 똑같은데 자꾸 같은 검사라 그러니까 돈만 막 매번 할 때 8만 원씩 내니까 당연히 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저한테 검사 그만하고 약이나 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녹내장이 나빠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등등. 녹내장은 안약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약을 사용하는 것만큼 검사를 해서 나빠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는 꾸준히 받으셔야 되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검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받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시력 검사 안 받았는데 시력 발달이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뭐 성인들에서 당연히 못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시 진행이 빠른 청소년기 성장기에 검사를 못 받아서 치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근시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40대 때 되면은 뭐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서 눈 안쪽 구조물이 다 약해지고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성인 아니면 이제 노년기에 6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 검사를 놓쳐서 내가 만약 당뇨가 있다. 그런데 당뇨 만모병증을 늦게 진단을 받았으면 이미 막 당뇨 합병증이 눈에 다 터져가지고 눈에 피떡이 진 상태에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오면 수술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다 터진 상태에서 올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혈압이나 당뇨, 암 같은 거 미리 진단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암과도 똑같습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받는 건데, 이 기본검사조차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눈에 시력 저하 등 나올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한국에서 안과 검진을 위해서 말씀드린 3개 너무 저렴하거든요.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한 진료는 환자를 위해서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느끼기에도 과하다라는 검사가 필요한 질병은 있어요. 그 검사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잘 받아주시는 게 자기 건강을 챙기는 데 가장 좋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안과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지출하셔서 본인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